네. 김도준? 네. 네. 이도윤? 네. 김은수? 네. 네. 한중희? 네. 이민재? 네. 서연우? 한다혜? 네. 최은솔? 아, 네. 염혜민, 금서연, 서연, 나현준, 네. 네. 유혜민, 네. 배서구, 김수진, 정수진, 미안. 정수진, 최현태, 네. 상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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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학도 마찬가지로 진도를 조금 빼줘야 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지의 질문은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그거를 풀이 과정을 촬영해서 카톡에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4단원입니다. 4단원 프린트 꺼내시고요. 혹시 없으신 분? 4단원 프린트 없으신 분? 없다. 나는 없다. 다 있으시고요. 오케이. 사단원은 동적형형 물의 자동이온화 중화반응 이렇게, 그 다음에 산화환원과 반응의 열출입, 이렇게 목차가 있죠. 왼쪽에 보시면. 네. 4단원은 이렇게 이제 두 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케이. 자, 이제 첫 번째 갑니다. 화학 반응식부터. 오늘은 진도를 좀 뺄 생각이라서, 네, 진도를 좀 뺄 생각이라서. 혹시 상현지? 김서연? 네. 자, 갑니다.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A 라지 A 플러스 스몰 b 라지 B가 스몰 c 라지 C 플러스 스몰 d 라지 B가 되는 반응, 이렇게 쓰고요. 스몰 A, B, C, D는 계수라고 하죠. 계수. 그 다음에 A와 B는 뭐라고 불러요? A와 B, 라지 A, B는 반응물이라고 부르죠. 반응물. 그리고 C와 D는 생성물, 이렇게 부르죠. 생성물. 여기까지 보이나? 그래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생성물. 자, 갑니다. 반응물을 무조건 왼쪽에 쓰고 생성물을 오른쪽에 씁니다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생성물들끼리 충돌해서 다시 반응물이 생겨나는 역반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역반응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반응들만 배웠거든요.
왜냐면 그게 쉬워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역반응이 없는 걸 배우는 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화학 1에서 역반응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역반응이 없는 반응과 역반응이 있는 반응 중에서 역반응이 있는 반응이 훨씬 더 많아요. 화학 반응은.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화학을 언제부터 배우셨을까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여태까지 배운 화학에서는 이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즉 가역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역 반응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네. 왜냐면 가역 반응을 알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가역 반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비가역 반응이 아니면 전부 다 가역 반응인데 그래서 비가역 반응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비가역 반응 여기 써있죠. 비가역 반응.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소 반응. 생각해봐요. 화석연료를 태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다시 화석연료가 생겨? 그렇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은 한번 가면 끝나는 반응. 네, 한번 가면 끝나는 반응.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 이렇게 되는데 기체 발생 반응. 자,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리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화 반응. 산하고 염기를 반응시켰어요. 산하고 염기를 반응시켰더니 염과 물이 됐거든요. 이게 원래의 그러니까 산과 염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원래의 산과 염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가역 반응입니다. 예, 역반응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앙금 생성 반응. 앙금이라는 거 뜻이 뭐냐면 물에 녹지 않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을 통해서 앙금이 생겼는데 이게 다시 물에 녹으면서 이온화돼? 그러면 이게 앙금의 정의 자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다 저래요. 그죠? 우리가 배운 반응들이 다 여기 있는 반응들을 위주로 배웠어요. 네. 이해하셨죠? 여기 있는 반응을 위주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아니다. 가역 반응이다. 즉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배운다. 이제 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화학 반응은 아니지만 다시 화학 반응은 아니지만 H2O 리퀴드가 H2O 가스가 됐다가 다시 리퀴드가 됐다가 이럴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평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평형. 우리가 상이라는 건 뭐뭐가 존재하냐면 기체, 액체, 고체가 존재해요. 상이라는 게. 상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액체인 물과 기체인 수증기 사이의 상평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증기 사이의 상평형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수증기가 물이 됐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증발, 응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건 기화이고요.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건 액화 뭐 이런 거죠. 그 중에서 기화 중에서 뭐 증발 그 다음에 액화 중에서 응결 뭐 이런 것들의 단어를 알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기화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증발도 있고 끓음도 있고. 이제 끓음하고 증발하고의 차이는 끓음은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기화 현상. 증발은 아무 온도에서나 가능하죠. 심지어 한겨울에도 빨래는 마르거든요. 한겨울에도 빨래는 말라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실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가역 반응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쉬운 예로 하고요. 두 번째 예는 자 ENO2가 뭐가 되는 N2O4가 되거나 N2O4가 다시 ENO2가 되는 이런 반응. 이게 이제 왜 교과서에 있는 실험들이 대부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갈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갈색이 아니라 진한 갈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갈색이 됐다가 무색이 됐다. 이 색깔 변화로 지금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예가 있어요. 가운데 보십시오. 가운데 실온의 물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NO2가 들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짙은 색깔이 있죠. 그런데 얘를 온도를 낮춰봤거든요. 온도를 낮춰봤어요. 그러니까 얼음물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투명해지더래. 무슨 소리예요? 얘를 얼음물에 넣었더니 투명해졌어요. 그럼 뭐예요? 정반응이 진행됐다는 얘기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어요. 이런 소리예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어요. 됐었나요? 오케이. 두 번째, 얘를 끓는 물에다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봤죠. 온도를 높였더니 어떻게? 색깔이 진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갈색의 NO2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반응이 진행됐어요. 이런 얘기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화학 반응이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온도에 따라 정반응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역반응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화학 반응이다라는 거죠. 화학 반응 자체가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역 반응의 존재를 인식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진짜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리들은 그 다음 장부터. 자, 2페이지, 3페이지부터예요. 2페이지. 동적 평형. 이게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이냐 이거죠.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이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멈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멈춰 있는 게 아니다. 화학 반응이 멈춰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냐? 이게 정반응의 속도와 뭐가 같아지면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면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얘네 둘이 0으로 같아졌다. 그럼 멈춘 거잖아요. 그죠? 0이 아니다예요. 아니다. 0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동적 평형이라는 건 지금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어느 정도의 습기가 있거든요. 그 습기가 계속해서 우리 몸 옷이 있잖아요. 옷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우리 옷이 어떻게 된다고요? 옷이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만약에 옷을 입고 딱 뭐 이렇게 습기가 가득한 거, 뭐 사우나 같은데 요즘에 사우나 거의 못 가죠. 사우나 같은 데를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옷이 축축해질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상황엔 그죠? 현재 교실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즉 물이 됐다가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하는데 그게 속도가 같아서 우리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다음. 자, 물의 증발과 응축.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뭘 해볼 거냐면 실험을 해볼 거다. 어떻게? 이게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뭘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H2O 리퀴드만 있었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3개쯤 튀어나온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3개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증발하는 속도는 온도, 압력 동일하면 계속 같거든요. 알겠죠? 그럼 처음에는 수증기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애가 없는데, 즉 응결하는 애가 없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빈 공간에 쌓인 무엇이 수증기가 다시 응결하는 놈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공간 안에 수증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건조한 놈을 사용한 거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액면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액면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춰요. 아시겠죠? 이 액면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가는 속도하고 들어가는 속도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즉 증발하는 속도와 응결하는 속도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제 하나만 더 그리면 되죠? 이렇게. 되게 우습게도 이거를 우리가 화살표 개수 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살표 개수가 나가는 개수하고 들어오는 개수 같아지면 평형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시간에 따라 이 속도를 보면 그냥 반응 속도를 보겠다는 거죠. 반응 속도를 보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그리셔야 돼요. 거기 교재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증발 속도는 온도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안 변해요. 증발 속도는 안 변해요. 왜? 처음에 응결 속도는 0입니다. 처음에 응결 속도는 0이에요. 왜? 처음에 수증기가 없어요. 내가 물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그 뒤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빨라져서 어느 순간 같아져요. 이렇게 증발 속도하고 응결 속도가 같아지는 요 시점에 우리가 이 시간 t라고 하면 요 시점에 어떻게 한다면 상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다라는 뜻이겠죠. 되셨나요? 네. 프린트 없으시네. 되셨나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평형입니다.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상평형이 이거 증발과 응결이다. 아시겠죠? 증발과 응결이다. 또는 응축 속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이 단어를 다르게 쓰는 거죠. 응축 속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응축 속도라는 말 쓰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 화학평형으로 갑니다. 이거죠 이거. 화학 반응에 대한 화학평형. 자 이제 상평형은 하나 경험을 했고요. 화학평형. 아까 이제 NO2 그거 가지고 이제 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 ENO2가 N2O4가 되는 가역 반응에서 이렇게요. N2O4가 되는 가역 반응에서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옆에 농도가 나와 있는데 농도 그래프가 처음에 N2O4가 일정량이 있고 얘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N2O4가 줄어듭니다. N2O4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역반응이 진행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맨 처음에 뭐만 넣어놨다고요? 맨 처음에 생성물만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ENO2를 넣은 게 아니라 생성물 N2O4만 넣어놨어요. 알겠죠? 그리고 반응이 진행되는 걸 보는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진행돼서 이렇게 됩니다. NO2가 생기죠. NO2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약간 갈색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데다가 했다 그러면 이제 갈색이 돼갈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이거를 우리가 처방난 테이블 그리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만약에 얘가 뭐 x만큼이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x를 넣어주고 얘는 빵이었고 반응할 때 나중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x만큼 그러지 말자. 중간에 x를 쓰는 게 좋으니까 뭐 y만큼 이렇게 할게요. y만큼 그러면 자 이제 반응이 얼마만큼씩 쓰일 거냐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얘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템을 희한하게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y-2x고 얘는 2x고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도 바꿔놔야지 내가. 오케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를 하나 기억하시면 좋으냐면요. 이런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아요. 얘가 요만큼 내려오는 게 뭐였죠? 요게 얘가 x만큼.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생겼다고요? 얘는 2x만큼 이렇게 생긴 거죠. 됐죠? 됐어요? 그러면 화학평형에 이르는 시간대는 언제?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농도가 변하지 않는 이 시간대에 화학평형에 도달한 거죠. 화학평형에 도달.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생성물 집어넣어 놓고, 그죠? 생성물 집어넣어 놓고, 이 교재가 뭐더라? 이 잘못되어 있는 교재가 하나 있거든요. 분명히 얘는 생성물 집어넣어 놓고 반응을 생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셨나요?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화학 반응의 특징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가역 반응에서만 성립됩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모든 동적 평형이 사실 가역 반응에서 가능합니다. 비가역 반응에서 동적 평형이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평형 상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일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물론 반응하는 개수는 달라요. 분명히 개수비로 반응하죠. 개수비는 다르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재 농도가 일정해지고 있고 속도가 같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어느 한쪽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절대로 어느 한쪽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즉 반응물과 생성물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성물만 넣어놔도 나중에 반응물, 생성물이 다 존재하고 반응물만 넣어놔도 생성물, 반응물이 다 존재해야 된다고요. 네, 그게 평형이다. 어느 한쪽이 0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쪽이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반응이 끝났다 이런 말을 쓸 거 아니에요. 반응이 끝났다? 그건 비가역 반응만 가능해요. 비가역 반응에서만 반응이 끝났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반응이 종결됐다라는 말을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얘는 종결됐다 이런 말을 못 쓴다는 거죠. 네. 마이크 끄고 얘기해드리면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개념상으로 되게 어려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투예요. 사실은. 화투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냥 개념상으로 어려운데요. 이거 시험 문제는 어렵게 안 나와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왜냐면 우리가 평형상수라는 걸 안 배우거든요. 평형상수라는 걸 안 배우기 때문에 이걸 계산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없이 나오는 거니까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금 배운 그거예요. 방금 배운 화학 반응의 특징. 알겠죠? 거기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절대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다가 막 문자로 이렇게 써놨다고 막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거 문자로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복습과 확인, 그죠?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저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도 요즘 수능 트렌드가 어떠냐면 수능 트렌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어려운 문제, 옛날에는 이랬어요. 17문제에 쉬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2문제가 있고 아주 어려운 문제가 1문제가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내질 않습니다. 어떻게 내느냐면 16문제 정도의 쉽지 않은 기본 문제를 내고 4문제 정도의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를 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100점 방지를 위해서 한 문제가 옛날엔 아주 어려웠는데 지금은 꽤 어려운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1,4단원만 하는데 겨울방학 특강에 생각보다 2, 3단원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이런 거 말고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를 빨리 푸는 걸 보자. 그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다릅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바뀌었느냐? 만명대가 깨지기 시작한 물리원이 먼저 바뀌었어요. 물리원은 진짜로 정말로 50점 만점이 1등급 컷일 것으로 예상 그 등급 나올 때 거의 대부분 50이 나왔다가 뭐 48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구과학이 그랬거든요. 예전에 지구과학이 그래요. 근데 지금은 지구과학이 워낙에 학생 수가 정말 진짜 많이 18만 명? 아마 20만 명 깨질지도 모를 것 같은데 느낌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어려운 세 문제가 나옵니다. 생명과학원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내신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내신 준비하고 막 심지어 여기는 고일도 있거든요. 고일 올라가는 학생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1,4단원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1,4단원만 어렵지 않으냐?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계속. 아시겠죠?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이나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계속해서 2, 3단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아직까지도 1,4단원이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아시겠죠? 네. 자, 갑니다. 용의 평형. 자, 이제 용의 평형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일단 용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농도를 배웠으니까 알죠? 뭐에 뭐가 녹아 들어가는 거? 용매에 용질이 섞여 들어가는 거. 균일혼합물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용해 평형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소금물이다 그러면 소금이니까 이제 NaCl이고요. 여기에 Na 플러스가 하나 있고 Cl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면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랍지만 나는 되게 놀라워요. 왜냐면 Na 플러스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누구 능력이냐면 물의 능력이에요. 물의 능력. 물 분자에 대가리 부분이 대가리라는 말 써도 되죠? 얘는 뭐 생명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니까 대가리 부분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 대가리 부분으로 Na 플러스를 안정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용매화 또는 수화라고 해요. 수화. 아시겠죠? 그러면 Cl-는 어떻게 하느냐? Cl-는 이렇게 하면 돼요. Cl-는 다리 부분으로, 그죠? 다리 부분으로 이렇게 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이거 이제 용매화라고 합니다. 용매화 또는 수화. 용매가 물이면 이제 수화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용해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원래 용질끼리 있었고 용매끼리 있었잖아요. 다시 용질끼리 따로 있었고 용매끼리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합물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용매와 용질 사이에 인력이 생겨요. 근데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용매끼리나 용질끼리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즉 안 친하면 안 녹아요. 그러니까 물에 기름이 왜 안 녹아 들어가냐면 기름끼리 친하고요. 물은 물끼리만 친하다면
물하고 기름이 별로 안 친하니까 안 섞여 들어간다. 그래서 용매와 용질 사이에 인력이 생겨나야 용해가 된다.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물은 극성물질하고 이온결합 물질을 다 녹일 수 있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단원을 안 배운 상태에서 누가 극성인지 누가 무극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물에 녹으면 극성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물에 녹으면 극성이고 물에 안 녹으면 무극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해평형이라는 건 뭐냐? 내가 만약에 소금을 이렇게 덩어리로 넣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덩어리로 넣는 거야. 가루를 안 넣고 덩어리로 넣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왼쪽처럼 될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됐죠? 네, 그걸 용해라고 하면 반대로 석출. 나갔던 애 중에 다시 들어오는 애가 생깁니다. 다시 들어오는 애가 생깁니다. 알겠죠?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용해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지면 용해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끊임없이 녹아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녹아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우리가 용해평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언제 용해평형에 도달할까요? 그러면 포화용액일 때. 포화용액일 때. 됐죠? 그러면 불포화용액에서는 무조건 누가 더 빠를까요? 그렇죠. 용해 속도가 더 빠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저걸 딱 집어넣는 순간부터 용해 속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럼 다시 속출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 그래프를 기억을 떠올리시면 개념 문제를 풀 때 안 틀리실 겁니다. 여기서는 뭐 개념 문제밖에 나올 게 없어서. 되셨나요? 오케이. 외우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여긴 사실. 오케이. 쉽죠? 계속 쉬웠으면 좋겠어, 그지? 쉬운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산입니다, 산. 산과 염기의 정의. 자, 이제 한번 해볼게. 산의 정의. 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무엇을 내놓는 물질?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건 물에 녹아 뭐해서 이온화하여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인데 이 H 플러스의 이름이 수소이온이에요. 수소이온. 잘 들어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여러분들이 H 플러스를 모를까봐 저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정의에선 똑같이 H 플러스라고 써놓고 양성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는 제가 수소이온이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건 양성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산의 이온화는 HA가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양이온은 H 플러스이고 산의 음이온은 A 마이너스예요. 근데 얘를 왜 이온화라고 부르느냐를 잠깐 설명할게요.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시각이 바뀔 수도 있어서 잘 봐요. HA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산은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에요. 공유결합 물질이 갑자기 이온이 된 거예요. 물에 녹았더니.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온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염기는 안 그래요. 염기는 원래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녹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실 때 그걸 헬이라고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걸 헬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헬이 이온화가 아니라 네, 그렇게 배우는 학교 있어요. 되셨나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좀 킬까 하고 내 생각 보니까 켜놓은 것 같은데.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네, 자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강산 세 가지 배우겠습니다. 강산 세 가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얘네들이 강산 세 가지. 선생님, 강산 세 가지 꼭 외워야 될까요? 설마 화학 원인데 그걸 꼭 외우는 걸 시험 문제로 내겠어요? 그런데 얘네 셋만 강산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게 편리합니다. 다른 개념을 이해하실 때. 이온화가 어떻게 될 거냐? 얘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리고 제가 제일 놀라는 이 이온. 왜 제일 놀라냐면요. 얘 이름을 몰라요.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세계 학원에서 설명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세계 학원에 없었어요. Cl 마이너스 이름 뭐예요? 염화 이온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모르더라니까요. 학생들이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구나 라는 생각. 왜냐면 그 밑에 거를 그게 더 어려운데도 이 밑에 거를 자 이거 이름 뭐예요? 그럼 다 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보니까 얘는 시험을 봐. NO3 마이너스는 이름 뭐예요? 질산. 그거 봐요. 다 나왔잖아. 진짜 애들이 정말 시험 보는 것만 공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무심결에 물어봤거든요. 자, Cl 마이너스 뭐예요? 한 거야.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얘는 뭘까요? H 플러스 2개와 SO4 E 마이너스. 이건 황산 이온이고요, 이름이. 그다음에 요런 애들을 나중에 이제 어차피 계산 문제 풀어야 되니까 요런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가산이라고 그래요. 이가산. 이렇게 H 플러스 하나 나오는 애를 1가산이라고 하고요. 얘는 2가산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가수라는 게 좀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수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려고 얘가 2가산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2가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약산. 네, 약산 공부를 하겠습니다. 약산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되는 산은 이겁니다. 예. 이름 뭘까요? 아세트산입니다. 얘는 아세트산. 얘는 H 플러스와 CH3COO 마이너스 이렇게 아세트산 이온이라는 게 생겨요. 얘 이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아세트산 이온.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끝에 음이온을 만들 때 끝에 화를 붙이는 거거든. 끝에 화. 그래서 염화 이온 이렇게 화를 붙이는 건데 화를 안 붙이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자로 되어 있는 산의 음이온들은 그러니까 질산화 이온 이렇게 안 불러요. 질화 이온 안 부르고 질산 이온 이렇게. 얘도 아세트산화 이온이 아니라 아세트산 이온 이렇게. 그러니까 단원자로 되어 있는 음이온들은 화를 붙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온 결합 물질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온 결합 물질은 이름을 붙일 때 음이온, 화, 양이온 아니면 음이온 끝에 산, 양이온 이렇게. 알겠죠? 음이온이 끝에 이름이 산이면 거기다 화를 안 붙인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잘 나옵니다. H2CO3 이것도 이온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몇 가산이죠? 2가산이에요. 2가산. H 플러스 2개 나옵니다. H 플러스 2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요즘에는 옛날에 엄청 나왔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거든요. 자, 인산입니다. 인산 H 플러스 3개에
PO4 3 마이너스 이렇게 되셨죠? 삼가산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질문을 못 하셨을 텐데 이런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H 플러스 하나 내놓는 물질, 이온화할 때 H 플러스 하나 내놓는 물질이 3개 내놓는 물질보다 더 강한 산이라고요? Yes. 알겠죠? 이게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예를 들어 얘는 이온화 정도가 0.96 정도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개 녹이면 96개가 이온화돼요. 그러니까 물속에 96개의 H 플러스가 나타나는데 얘는요 100개 녹이면 H 플러스가 9개쯤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얘가 제가 얘보다 한 10배는 센 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산의 세기는 이온화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 거지 몇 가 산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강산 꼭 외워야 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강산이 얘네들이고 뭐 약산이 얘네들이고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는데 여기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돼. 됐어요? 자,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H 플러스를 내놓네요. 산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산의 공통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산의 공통성을 우리가 산성이라고 합니다. 공통적 성질. 그럼 누구 덕분일까요? 이건 H 플러스 덕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H 플러스 덕분. 되셨나요? 됐죠? 근데 얘를 잊어버리는 애들을 위해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고 막 그러더라.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시학 변화 누구 때문일까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자, 지시학 변화 누구 때문일까요? H 플러스 때문입니다. 전류 흐르는 거 누구 때문일까요?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H 플러스니까 수소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탄산칼슘 같은 거를 쪼개서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요? H 플러스가. 아시겠죠?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 무엇이다? 전해질이다. 이온화가 가능하다. 염기는 당연히 전해질이에요. 염기는 원래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시학 색깔 변화. 푸른 리트머스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붉게. 자, BTB가 무슨 색깔일까요? 산성에서 BTB 무슨 색깔인가요? 산성에서 BTB 노란색. 메틸 오렌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왜 대충 넘어가요? 잘 안 나옵니다. 걔는. 페놀프탈레인 무색입니다. 무색. 페놀프탈레인은 유일하게 염기성에서만 색깔이 나와요. 즉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애는 OH-하고만 반응해요. 자, 그게 이제 지시학 변색 반응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산염기 중화 반응처럼 그런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식초로부터 알 수 있는 거. 무슨 맛이 날까요? 신맛.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황산 맛이 신맛이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세트산 신맛. 그 다음에 금속과의 반응. 금속과 반응하면 뭐가 나옵니까? 때려 죽여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지금 2학년이니까 조금 제가 올려서 설명을 할게요. M이라는 애하고 누구하고? HCl하고 반응시켰어요. 그랬더니
MG라고 하셨 네네 그걸로 할게요. 네. 일반적인 금속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MG라고 써있잖아 지금. 자, MG하고 HCl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gCl2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Mg가 2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숫자가 크로스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뭐가 생기느냐?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됐죠? 그래서 계수 맞추면 앞에다가 2라고 써요. 됐죠? 이게 이제 통과 내용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4페이지가 통과 내용 중에 지금 원 과목에 필요한 것들만 딱 압축해서 그걸 빨리 공부하자는 거거든요. 이해 갔죠? 네, 오케이. 그런데 통과 내용인데 이걸 고3이 돼도 모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이거 통과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마그네슘 2가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2개를 내놨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누가 받았어요? H 플러스 2개가 이 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H2가 됐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전자를 잃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산화라고 하죠. 이제는 이제 통과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이거 산화라고 하고요. 얘는 뭐라고 그래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환원 반응입니다. 됐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왜 강조하냐면 산의 반응인데 산화환원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단원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산하고 염기는 전부 중화반응한다고만 생각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화환원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산화환원 반응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온화 몇 개 좀 지우고 네, 산은 좀 설명할 게 많아서요. 설명할 게 많아서 염기는 금방 끝날 텐데. 자, 갑니다. 어떤 거냐? 마지막 산성은 이런 거예요. 탄산염과의 반응이에요. 탄산염과의 반응. 이게 물질만 조금만 끄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정한 제목이에요. 딴 데는 탄산칼슘과의 반응, 뭐 석회석과의 반응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 잘 봐요. Na2CO3, K2CO3, CaCO3, NaHCO3. 특징이 뭐게요? 지금 얘네들 특징이 뭐예요? CO3-가 또는 HCO3-가 음이온인 애들. 얘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 뭐가 가능하냐? 산과 반응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은.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니까요. 반응성이 누가 더 좋으냐로 일어난 거예요.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더 좋으니까 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중화 반응이거든요. 결론만 얘기하면 얘는 중화 반응이에요. 탄산염이 산과 반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탄산염과 산이 반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반응이고 이거 중화 반응입니다. 그럼 중화 반응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탄산염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죠? 염기성이래.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탄산염이 전부 염기성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아직도 못 외우신 분 있나요? 혹시? 설마? 이거 계수 아직 못 외우신 분. 1단원 할 때 그렇게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아 그래? 예, CaCl2, AQ. 아, 네. H2O liquid 플러스 CO2 가스. 자, 염기성 염이 산과 반응하여 염과 물이 만들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어요. 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거냐? 왜 어째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거냐? 탄산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탄산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계수 맞춰주면 여기만 2라고 쓰시면 되죠. 되셨나요? 오케이. 이게 왜 중화 반응이냐? 이거 봐.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과 물이 나왔어. 중화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중화 반응. 자, 이거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때문에? 누구 덕분에? H 플러스 덕분에. 됐죠? H 플러스 덕분에. 따라서 다른 산들도 이게 가능하냐? 다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나왔던 6개의 산 다 됩니다. 탄산도 이게 가능하죠. 당연히. 네. 아세트산, 인산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자, 염기로 갑니다. 염기의 정의. 아주 기똥찬데. 왜? 딱 염기 들어갈 때 쉬거든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